그 당시에 증기기관을 만들었을 때 이 증기기관의 힘, 이 파워를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내가 만든 증기기관이 이런 힘을 낸다. 에디슨은 전구 따마랑 전기 만든 놈이잖아. 니콜라 테슬라 니콜라랑 같이 교류랑 직류랑 만든 애들이 에디슨이랑 니콜라 테슬라고 뭐 별의별 애들이 다 나오네 아주 그냥. 제임스 와트 맞아. 내가 어렴풋이 알아도 알지. 제임스 와트 맞을 거요. 그러니까 이 증기기관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이 힘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힘이라고 하면 말을 제일 많이 썼단 말이야. 말이 마차를 끌었으니까. 그래서 1마력은 한 마리의 말이 75kg을 1초 동안에 몇 미터를 끌고 가냐를 갖고 만든 힘이에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어떠한 물체를 어떠한 시간에 얼마만큼 이 전체를 통틀어서 마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력. 1마력의 힘이 얼마냐? 그럼 마력의 힘을 뭘로 정의할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 마리의 말이 75kg의 물건을 1초 동안에 몇 미터를 5미터인가 그럴 거야. 몇 미터를 끌고 가냐? 그러면 이거는 총량 에너지로 보면 돼요. 총량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1마력이라는 힘을 단순하게 이만큼의 힘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1초 동안에 얼마만한 덩어리를 무게를 얼마만큼 움직이느냐 그거를 말하기 때문에 마력은 에너지의 힘 총량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곧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상 선수가 존나 뛰어가 갖고 저기까지 딱 도달했을 때 육상 선수의 몸무게 뭐 그다음에 이 거리 그다음에 몇 초 만에 거기를 꼬링했느냐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가 뛰어가는 전체적인 거를 마력의 힘으로 딱 표현하면 되는 거고 토크는 순간적으로 내는 힘이에요. 뭔가를 이렇게 비트는 힘, 회전을 할 때 생기는 힘. 그러니까 역도를 생각하면 돼요. 역기를 쫙 들어 올리는 그 힘을 토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마력이 중요합니까? 토크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마력이 중요할 때도 있고 토크가 중요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마력과 토크의 힘을 정확히 분간해서 이해를 해주세요. 설명을 해주세요.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마력은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마력은 에너지의 총량이에요. 그리고 토크는 순간적으로. 근데 이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마력과 토크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아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써먹을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만 물어보는데 어떤 사람 그 자기가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해설하시는 사장님이 오셨어요. 경기를 설명할 때 마력과 토크를 설명을 해서 빗대서 설명을 하시고 싶어 해요. 나보고 알려달래. 그래서 내가 사람이 움직이는 거랑 엔진이 내는 마력과 토크랑은 연관성이 없는데 그걸 그렇게 해갖고 하게 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는 대로 설명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 얘기를 하냐. 엉뚱한데 우리가 꽂히는 거예요. 마력과 토크를 분간을 해서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력과 토크를 정확하게 뭔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잘라서 뭔가 해서 자를 수가 없어. 이게 자를 수가 없다. 왜냐면 마력이라는 게 약간은 딱 정형화된 뭔가 딱 그게 아니에요. 그게 되게 애매해요. 더군다나 왜 또 더 애매하냐면은 자동차에 있어서 디젤 엔진이 토크가 높아요. 엔진의 특성상 토크가 높죠. 높은 압축비로 스트로크가 길기 때문에 한번 폭파할 때 생기는 그 힘 자체가 토크가 높아. 근데 디젤 엔진이 토크가 높다고 해서 최고 속도가 잘 나느냐? 높은 속도에서 추진력이 강하느냐? 아니에요. 순간 가속도가 좋은 거예요. 토크가 높으니까. 가솔린이 디젤보다 같은 배기량에서 토크가 낮은데 마력이 높은데 얘가 오히려 최고 속도나 높은 속도에서의 롤링 가속도는 디젤보다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크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마력이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달리느냐에 따라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더욱 더 중요한 건 토크와 마력을 딱 정했다 쳐. 만약에 마력이 300마력이야. 토크가 45야.
보통의 가솔린 3000cc 터보 엔진이 이렇게 마력이 나오죠. 자, 얘랑 또 다른 회사의 뭐 200마력의 토크 32짜리 엔진하고 또는 디젤 엔진의 200마력의 토크 40짜리 또는 300마력의 토크 55짜리를 가지고 그러면 어떤 차가 제일 빨라요? 여기서 또 어떤 변수가 적용되느냐? 이 차의 중량, 이 차의 파워트레인이 어떤 레이아웃을 갖고 있느냐? 에어로다이나믹이 어떻게 돼 있느냐? 휠의 사이즈와 타이어의 편평비가 어떻게 돼 있느냐? 가장 중요한 동력 계통의 미션의 효율성, 미션의 기업이, 파이널 기업이, 최종 감속비가 어떻게 되고 미션이 동력 손실을 얼마만큼 잡아먹느냐? 그 다음에 마력이 300마력의 피크를 찍을 때 토크도 같이 45의 최대 토크점을 찍었을 때 맞물려 있는 기어 3단, 기아 4단의 기어비가 이 엔진의 힘을 그대로 바퀴로 손실 없이 회전력을 다 쏟아주느냐. 여러 가지의 변수가 맞물려 들어가야 차가 스파트를 엄청 세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계산을 잘한 애들이 스포츠카나 슈퍼카죠. 그러니까 이거를 엔진과 마력만을 가지고 차를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유튜버 중에 그 막 교수인 척하는 놈 막 자꾸만 그냥 지식백과 사전 보고 막 있는 척 없는 척 있는데 말 들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마력이 뭐냐고 도대체. 다 물어봐요. 자동차 하는 애한테 가서 그럼 마력이 정확히 뭔데? 몰라. 씨발 그냥 다 지식백과에서 본 대로 그냥 씨부리는 거야 그냥. 어떤 식으로 힘을 내고 어떤 특성의 엔진을 이해하고 타야지 그 엔진의 힘을 완벽하게 뽑아내는지를 내가 알려줄게요. 아, 이런 거는 심한 진짜 어디 가서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가서 진짜 노사장이나 되니까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걸 또 공짜로 알려주려고 하니까 갑자기 또 이게 뭐 스타벅스 커피.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얘기했던 마력과 토크의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전에 여러분들 내가 한 4년 전 3년 전에 페라리 488을 리뷰하면서 페라리 엔진이 터보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RPM에 가서 토크가 처지지 않고 높은 RPM에 가서 NA로 엔진의 힘을 끌어당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4년 전인 것 같아요. 5년 전이나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BMW M 엔진에도 적용이 됩니다. BMW에 M이 있어요. 이 세 개가 독삼사의 고성능을 그리고 브랜드의 어떤 고성능의 이미지를 메이킹해주고 독삼사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차량 디비전이죠. 과거에 제가 3년 전, 4년 전쯤에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BMW의 엔지니어들이 눈방에서 술을 처먹으면서 기술을 공유한 게 뽀록이 나가지고 이 엔진 카르텔, 얘네들이 엔진을 개발함에 있어서 담합을 했다. 이게 이제 벤츠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독일 검찰 당국이 벤츠의 어떤 그 내부의 컴퓨터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래서 얘네가 벤츠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독일 검찰이 서버를 딱 털었어. 하드를 딱 털었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이제 하드를 털면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털면 뭐가 나와? 좆바구리, 씨바구리. 어쨌든 벤츠를 압수수색을 했더니 거기에서 요놈 새끼들이 아우디랑 BM이랑 폭스바겐이랑 엔진 개발을 담합을 했던 게 걸려갖고 엔진 카르텔 사건이 한번 터졌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4년 전쯤에 아마 있었던 건데 이게 뭐 독일 안에서 있었던 거니까 뭐 세계적으로는 크게 이슈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얘네들이 보면 폭스바겐은 포르쉐도 연관이 있죠. 폭스바겐 그룹 안에 포르쉐도 있고 벤틀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아우디 계열에는 포르쉐하고 포르쉐의 V8 엔진, 파나메라가 쓰는 V8 엔진, 그 다음에 폭스바겐하고 벤틀리에 들어가는 V8 엔진이 여기 안에 범주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어떻게 단합을 했느냐 하면 8기통 엔진의 트윈 터보를 해서 고성능을 만들 때 약간 단합을 했어. 근데 노사장이 BMW를 좋아하잖아요. BMW를 좋아하죠. 다 이유가 있어요. BMW를 좋아하는. BMW는
단합을 했는데 얘는 2차까지만 단합을 한 거야. 룸방에서 술을 먹고 폭탄주를 던지고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언더락스 잔에다가 한 다음에 냅킨을 해갖고 흔든 다음에 냅킨을 천장에 던지고 그게 떨어져서 머리에 맞으면 걔가 또 벌주를 마시고 인사는 안녕하세요 인사가 끝나면 오빠 무릎에 안고 거기까지 얘가 같이 꿍짝꿍짝 놀고 위층으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차까지 가는 건 얘가 동참을 했어. 거기까지는 얘가 동참을 했는데 엔진 설계는 BMW는 독단적으로 간 거죠. 왜냐면 벤츠나 아우디나 포르쉐나 벤틀리나 폭스바겐은 단합을 한 대로 비슷하게 갔어. 근데 BMW 새끼는 얌스럽게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같이 냅킨도 천장에 던졌는데 그래놓고 이 새끼는 요의주도한 놈이죠. 딴 아이디어로 딴 기술을 갖고 간 거야.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노 사장님 왜 M을 좋아하는지 얘기할게요. 자, 아우디 RS의 V8 트윈 터보 엔진은 600마력 이상의 힘을 냅니다. 600마력 이상의 힘을 내요. RPM이 6000에서 6250. 여기 중요해요. RPM 중요합니다. 엔진의 회전이에요. 분당 회전하는 엔진의 회전수 6000에서 6250 RPM에서 600마력의 힘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말했던 이게 마력이죠. 그리고 여기 말하는 토크 회전의 힘은 어떻게 나오느냐? 81.58kg 뉴런미러 81 토크가 엄청난 토크가 나와요. 언제? 2200rpm에서 4500rpm. 배기량은 4000cc, 4000cc에서 2200rpm에서 4500rpm 사이. 그러니까 엔진이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마력과 토크를 이해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요. 이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제 자동차 얘기할 때 먹어주는 거야. 노 사장이 알려준 대로 이거를 이해하는 순간 이제 먹어주는 거예요. 엔진 회전계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엔진이 보통 우리가 시동을 걸면 RPM 게이지가 500에서 600rpm 사이에 이렇게 있죠. 그러다 이제 악셀을 밟으면 엔진 RPM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면 얘가 81 토크가 2200에서 4500rpm. 여기에서부터 요 사이, 요 구간에서 이 막강한 81 토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요 구간에서 막강한 토크가 쏟아져 나와. 내가 아까 그랬잖아. 엔진이 전체적인 힘을 낼 때 마력이 우선이냐 토크가 우선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마력이 무엇이냐 정의를 내릴 필요도 없다. 왜? 차가 움직임에 있어서 차량의 중량과 미션의 효율성, 에어로다이나믹, 그 다음에 마력과 토크가 어떻게 분출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마력은 뭐다, 토크는 뭐다를 정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정의할 수 없는 힘이거든. 마력이라는 건 굉장히 애매모호한 힘이란 말이에요. 엔진의 힘을 어떻게 말의 힘으로 표시를 해요? 말이 안 되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1마력짜리 엔진을 갖고 와봐. 1마력짜리 오토바이 엔진이 됐던 뭐 무슨 엔진 단기통 엔진을 갖고 와. 걔랑 말하고 일하는 걸 비교해봐요. 말이 훨씬 세죠. 말이 훨씬 세요. 어떻게 말 한 마리가 엔진 1마력의 힘을 못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그 수치의 비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600마력의 힘은 6000rpm에서 나오고 토크는 여기서 나와. 자 벤츠 AMG를 볼게요. 639마력이 5500rpm에서 6500rpm. 이 RPM이 얘네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고 마력도 600마력에서 640마력은 큰 차이가 없어요. 비슷하게 나와. 자 토크가 더 높아. 91이야. 10토크가 더 많아요. 그리고 RPM은 비슷해. 얘는 2200부터 4500인데 얘는 2500에서 4500rpm에서 91 토크가 나와. 마찬가지로 배기량은 4000cc. 4000cc란 말이에요. 이 새끼들 카르텔이지. 똑같은 배기량으로 비슷한 재원인 거예요. 누가 봐도 짬짬이를 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벤츠의 63S의 엔진이고 아우디의 RS 계열의 엔진 거의 비슷해요, 재원이. 자, 근데 BMW는 어떻게 되느냐? 6000rpm에서 얘는 비슷해. 615만. 이거는 같아. 왜냐면 이 엔진 요즘에 일반적인 제조회사들이 만드는 8기통의 트윈 터보 엔진의 한계점이라고 보는 거죠. 트윈 터보로 8기통 엔진으로 힘을 뽑아내면 요 정도 나오는 게 현재 기술의 거의 정점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여기서 튜닝을 하거나 뭐 단조 피스톤이 됐던 뭔가를 더 극단적으로 돈을 들여서 가면 더 높이겠지만 양산형 체계에서는 600마력대가
일반적인 리밋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BMW M 엔진은 얘네들하고 폭스바겐이나 벤틀리나 포르쉐랑 다르게 가는 게 있어요. 뭐가 다르게 가냐? 노사장이 왜 BMW를 좋아했냐? 배기량이 4,400cc예요. 400cc가 더 큰데 힘 차이는 별로 안 나니까 얘네가 기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함정이 있어요. 잘 봐야 되냐? 뭐냐? 얘는 토크가 낮아. 얘네들은 91 토크, 81 토크. 근데 BMW는 76 토크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76 토크가 4,400cc를 쓰는 M550i, 50i 엔진도 이 토크가 나와요. 걔네들은 마력이 530마력이야. 마력이 작고 토크는 얘랑 똑같아. 그리고 M으로 가게 되면 마력이 올라가고 토크가 안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얘는 8기통 엔진에 트윈 터보를 묶을 때 얘네들보다 벤츠나 폭스바겐이나 포르쉐나 아우디 벤틀리보다 배기량을 400cc를 더 높게 쓰고 토크가 더 넓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하냐? 얘네가 터보가 더 작아요. BMW가. 터보가 더 작고? 왜? 터보가 작은데 어떻게 마력이 이렇게 나오지? 터보가 작은 대신에 얘네는 트윈 스크롤이나 여러 가지 방식을 써서 낮은 RPM에서 터보의 부스팅을 빨리 걸어. 그러니까 토크가 빨리 터져. 1800의 토크가 터져. 얘네는 2500, 2200부터 토크가 터지는데 BMW 엔진은 1800부터 토크가 터져요. 토크를 일찍 터뜨리게 이 터빈의 용량을 작게 한 다음에 부스팅을 세게 빨리 걸어봐요. 빨리 민첩하게. 빨리 걸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쭉 이제 엔진을 밟잖아? 그럼 BMW 봐봐. 벤츠도 아우디는 4500rpm에서 최대 토크가 나고 여기서부터 이제 토크가 조르르 가요. 근데 BMW는 토크가 어디까지 가? 5600까지 가요. BMW는 토크의 구간이 이만큼이 더 있어요. 더 일찍 나오고 더 늦게까지 토크. 그러니까 토크의 전체 범위가 훨씬 넓어요. 이걸 누가 쓰느냐? 페라리의 터보 엔진들이 이런 토크 방식을 써요.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하냐? 자, 터빈을 그렇게 큰 걸 안 써요. 얘네들은 터빈이 존나 커요. 그러니까 이제 부스팅이 걸릴 때까지 이 RPM 배기압이 세게 걸릴 때까지의 시간이 좀 필요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건 뭐야? 순간적인 순발력이 살짝 떨어지겠죠. 왜? 늦은 얘네들 BMW보다 더 RPM이 올라갔을 때 부스팅이 최대가 걸리니까. 근데 BMW는 터빈을 살짝 작게 하고 스크롤, 공기가 공급 흐르는 관들을 잘 설계를 해서 더 일찍 낮은 RPM에서 최대 토크가 걸리게 하는데 얘네들보다 토크가 낮아. 얘네들보다 토크가 낮다고 해서 이 차가 최고 속도가 늦거나 운전이 재미없느냐? 토크가 더 높고 마력이 있으면 이 4500rpm에서 이 4500rpm 최대 토크가 나오는 시점에서 기어비를 잘만 걸면 BMW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본인들이나 내가 운전을 하면서 차를 쏘면 4500rpm에 딱 걸어놓고 최고 속도가 잘 나오는 기어 항속이 되면서 쭉 갈 수 있게끔 하려면 저기 어디 중동에서 저기 미국에서 경찰 없는 뻥 뚫린 직전 도로 한 20km, 30km 뻥 뚫린 데서 4500rpm만 걸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얘네 차가 BMW보다 훨씬 빠르지. 잘 가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운전해보면 악셀을 밟았다가 놨다가 칼치기를 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악셀을 또 끝까지 밟았다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운전. 이렇게 하는 게 뭐야? 공격적인. 서킷에서 레이스를 하듯이 공격적으로 운전을 할 때 공격적으로 내가 악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악셀을 밟고 기어를 내리고 또 악셀을 밟고 기어를 올리고 악셀을 밟고 이럴 때 엔진이 이때는 스프린트하게 움직여야 돼요. 이 엔진을 누가 잘 만드느냐? 페라리랑 BM이 잘 만들어.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보다 배기량이 400cc가 크죠. 이 400cc가 큰 거는 터보가 들어왔을 때 최적 용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의미가 없어. 어차피 터보는 부스트가 돌아갔고 강제로 때려 넣으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 RPM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이상 4500rpm이 되면 더 이상 부스팅으로 때려 넣을 수가 없어. 왜? 터보가 아무리 세게 돌아봤던들 배기량 피스톤에 한계가 있어요. 최정량에. 더 이상 쑤셔 넣을 수가 없어. 깨지는 거야. 다 담지를 못해요.
피스톤 안에서 이 실린더 안에서 막강한 터보가 돌아가지고 엄청나게 공기를 때려 넣어 담을 수가 없어. 더 이상 들어가질 않아. 그러면 웨이스트 게이트가 돌아서 어떻게 돼? 밖으로 빼죠. 그 액추에이터가 그래서 달려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부스팅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웨이스트 게이트가 터보를 바깥으로 빼버린단 말이야. 부스팅이 돼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바깥으로 빼요. 너무 많이 걸려도 안 되니까. 자, 4,500rpm이 되면 얘네는 최대 토크가 꺾여요.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토크가 쫙 올라가. 그래서 토크가 유지가 돼. 여기 이제 토크가 91 토크가 나왔어. 아우디 같은 경우 81 토크가 나왔어. 근데 이 유지되는 구간이 2,500rpm에서 4,500rpm, 2,000rpm 구간. 요 구간까지만 최대 토크가 유지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가면 얘네는 여기서부터 토크가 떨어져요. 마력은 630마력이 나고 600마력이 나는데 마력은 쭉 올라가서 쭉 이렇게 가. 근데 토크가 갔다가 토크가 여기서 꺾이는 거야. 내가 아까 그랬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마력과 토크를 분간해서 마력은 무엇이고 토크는 무엇이고를 정의를 내릴 필요가 없다. 엔진이 내는 총량의 힘, 회전하는 토크의 힘, 이거를 구분하지 말고 이 두 개의 힘이 어떤 식으로 내 엔진에서 분출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마력은 무엇이고 토크는 무엇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차가 내는 힘이 마력과 토크가 어떤 식으로 바깥에다 힘을 분출하느냐. 정의를 알려고 하지 말고 과정과 실제 얘네가 하는 일을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마력은 올라가는데 토크는 여기서 꺾이는 거야. 자, 엔진의 RPM이 4,000, 5,000. 우리가 악셀을 꾹 밟았어. 6,000rpm까지 RPM이 올라가잖아. 여러분들 좋은 차 타고 고속도로 같은 데서 막 달리면 악셀 끝까지 밟잖아. 그럼 RPM 쫙 올라가잖아. 4,000, 5,000, 막 6,000, 막 7,000 올라가잖아. 올라갔는데 토크는 꺾이는 거야. 마력은 올라갔어. 토크는 꺾였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아까 그랬지. 차가 빨리 달리고 잘 달리려면 중량도 중요하고 에어로다이나믹도 중요하고 미션의 효율성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타이어도 중요하다. 그리고 엔진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도 중요한데 엔진이 여기서 토크가 딱 꺾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막 쏠 때게 6,000, 7,000rpm에서 힘이 제대로 안 나와요. 자, 근데 BMW 봐봐. 1,800rpm에서 5,600rpm까지 얘네보다 토크는 많게는 15, 적게는 뭐 한 5 정도가 작아. 토크가 더 작은데 5,600rpm까지 돌리는 거예요. 자, 5,600rpm까지 돌아가면서 이 토크가 어떻게 나오느냐? 터보의 의존도가 강하면 이 토크가 5,600rpm에서 못 나와요. 부스트를 걸어갖고 부스트로 이 터보가 막 돌아갖고 안에다가 엔진 안에다 공기를 때려놓고 연료를 막 쏴가지고 이 토크가 유지된다? 이 회전에서 6,000rpm, 5,600rpm까지 돌아가는데 여기서 터보의 힘으로 토크를 만들어낸다? 만들 수가 없죠. 6,000rpm 가까이 돌아가는 엔진에 터보 부스트를 걸어갖고 힘을 내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일정 rpm이 올라가면 터보의 의존도를 죽이고 밸브 리프팅을 통해서 NA 엔진빌로 가는 거예요. NA 엔진빌로 가게끔 터보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NA빌로, 근데 완전히 NA를 못 가죠. 어차피 처음부터 NA 엔진으로 만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5,600rpm 정도에서 토크가 거의 이제 끝나는데 이때까지 갈 때 NA 엔진비라고 터보 엔진의 한 50% 정도만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RPM이 올라가도 토크가 줄어들지 않게끔 유지를 하는 거예요. 페라리가 이걸 잘해요. 페라리의 터보 엔진들이 토크가 거의 끝까지 유지가 돼요. 기술이에요. 엔진의 회전을 높이 빠르게 갈 때 터보의 의존도를 죽이면서 NA의 특성을 살리고 가는 거예요. 터보의 의존도를 반쯤을 죽여버리고. 얘네들은 터보의 의존도가 굉장히 강하니까 골뱅이가 존나 크단 말이야. 존나 큰 걸로 가다 보니까 빨리 조류가 되는 거야. 4,500부터는 더 이상 부스팅을 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터보는 버리고 마력으로 가는데 토크를 버리고 마력으로 가면 마력만 갖고는 또 힘을 낼 수가. 왜? 엔진이 내는 힘이 내가 아까 그랬잖아. 마력은 표시할 수 없는 무형의 힘인 거고 토크는 회전의 힘인데 이 두 개를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같이 가는 거는 말이야. 같이 가는데 얘는 토크가 떨어지는 거고 마력이 혼자 가면 뭐하냐고. 회전의 힘이. 왜? 높은 기어비를 걸었을 때 5단이고 6단이고 기어를 걸었을 때 회전하는 힘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러면 조르거나 디젤 엔진들이 고속 200 영역에 갔을 때 더 이상 가속이 어려운 이유가 뭐야? 내 차는 분명히 토크가 센데 고속도로에서 휘발유 차들하고 붙으면 처음에는 탁 튀어나가. 근데 200 영역에 가면 Y 영역에 가게 되면 밟으면 가솔린 차들을 쫙 뚫고 나가. 왜? 마력과 토크가 쫙 같이 가니까. 근데 디젤들은 200의 영역에서 뭔가 모르게 악셀을 밟으면 5000rpm에서 엔진이 힘이 안 나와. 왜? 토크가 꺾여버리는 거야. 더 이상 터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토크가 안 되니까 고속 영역, 고속 섹션에 가서 높은 RPM 구간에 가서 엔진이 힘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BMW는 이때까지 엔진을 돌려버리는 거지. 돌려버리면서 NA 빌과 함께 힘차게 힘을 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엔진이 마력은 뭐다, 토크는 뭐다를 공부할 시간에 내 엔진 특성이 토크가 어떻게 나오고 어디까지 가는지, 내 차의 마력이 어디쯤 나오는지. 그러면 요거를 딱 봐봐. 6000rpm에서 최대 마력이 나오고 5600에서 최대 토크가 나와. 자, 그러면 내가 악셀을 지지고 갈 때 5800마력, 5500마력이면 내 차는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최고의 힘을 낸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노사님, 그러면 얘는 벤츠는 4500rpm의 최대 토니크니까 4500rpm에 맞춰갖고 다니면 빠르지 않나요? 아니지. 자동차가 가속을 할 때는 토크빨도 중요한데 회전빨도 중요하다. 회전빨. 플라이휠의 회전빨도 중요해. 최대 토크가 4500에 나오니까 그럼 나는 RPM을 4500에 놓고 달리면 되잖아요. 얘는 토크만 나올 뿐이지 회전빨이 없잖아. 회전빨이 있어줘야 차를 또 빨리 끌고 가는데 얘는 5600, 5800이니까 그렇게 되면 1000rpm의 회전빨을 더 갖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낮은 RPM에서 토크가 끝나버리게 되면 회전빨의 힘, 노사장이 말하는 마력은 나는 회전빨이라고 말을 하거든. 회전빨. 회전하는 힘을 토크라고 하고 마력은 나는 회전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전빨을 낼 때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 섹션에서 싸움이 붙잖아? 200km 영역에서 롤링이 딱 붙었어. 4단, 3단까지 내리고 4단, 5단, 3단, 4단 악셀을 막 가감속 브레이크를 밟고 막 전투를 하면 얘네들이 M한테 불리해요. M은 그 영역에서 최대 힘을 막 쏟아 부어버린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1000rpm 이상에서 힘이 떨어지니까, 토크의 힘이 떨어지니까 만약에 기어가 5단에 들어가거나 뭐 또 4단에서는 또 엥 하면서 기어비보다 힘이 더 세니까 또 힘이 다 소실돼 버리고, 또 5단이 걸리거나 그랬을 때는 토크발이 부족하게 되니까 RPM을 너무 높게 썼을 때 또 가속의 펀치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고속 섹션에서 싸움이 붙으면 얘네가 이런 스프린트한 엔진한테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이 타는 차가 마력과 토크가 어떤 RPM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지, 마력은 뭐예요? 토크는 뭐예요? 몇 토크를 내요?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AMG나 RS도 비스무리한데 잽이 안 돼요. 걔네들이 직발에서 뭐 롤링 가속에서 직발에서는 빠르고 어쩔지 모르는데 정말 재밌게 조지고 막 가감속을 때리고 전투적으로 탈 때는 AMG나 RS는 M을 못 따라와요. 그냥 가만히 롤링 가속을 하거나 뭐 유능한 드라이버가 타이어 뭐 사기캐고, 사실 제조사들이 리르에서 서킷 짤 때 순정으로 탈 것 같죠? 아니에요. ECU 매핑 다 하고 다 바꿔놓고 탄다고 하더라고요. 운전 잘하는 사람이. 그래놓고 뭐 심지어 서킷에서 뭐 리르에서 뭐 RS가 제로 뭐 리르 서킷 기록이 뭐 7분 15초가 나왔는데 M은 7분 20초니까 RS가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스프린트하게 달리고 공격적으로 남자라면 적어도 BMW M을 타고 한번 조져봐야, 아, 차는 이거고 노사장이 이래서 BMW를 좋아하는구나. M4가 됐던 M3가 됐던 M5를 한번 마음껏 조져보면, 아, 이래서 노사장이 M을 칭찬하는구나. 얘네는 뼛속까지 달리는 새끼들이에요.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 모트라인 때도 내가 했잖아. 허드 있잖아. 앞창문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 스포츠 M 버전에 놓고 달릴 때 유일하게 독삼사 중에 BMW만 RPM하고 기어 단수가 존나 크게 나와요. AMG나 RS는 속도계가 크게 나와. 봐봐. 쏠 때 이미 스포츠 플러스나 뭐 M에다 놓고 달린다고 해봐.
RS도 마찬가지로 스포츠 플러스에 놓고 달린다고 해봐봐. 이미 과속이야. 아니 쏘는 놈들이 100km로 달려요? 이미 과속이야. 그 속도계가 나오면 뭐해. 쏘는 애들은 뭐가 중요해? 내 엔진의 회전수. 왜? 최대 토크, 최대 마력이 나오는 RPM의 구간을 알 거 아니야. 차를 좋아하는 놈들은. 그리고 몇 RPM에서 변속을 해. 물론 달리면서 감각이 다 오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기어가 시프트가 몇 단에 들어가 있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야. 3단인지 4단인지를 알아야 RPM이 올라갔을 때 올리고 갈지 코너를 들어갈 때 한 단을 내리고 엔진 브레이크를 걸고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한 단을 더 내릴 건지 그대로 뚫고 갈 건지를 결정하려면 기어 단수가 중요한 거야. 페라리도 씨발 제일 크게 기어 단수가 나와. RPM 나오고. 독삼사 중에 솔텍의 앞창문에 기어 단수하고 RPM을 크게 표시하는 회사는 BMW밖에 없어요. 내 옛날에 BMW M3 같은 거 리뷰할 때 그랬잖아. 이거 씨발 쏘는 새끼가 만들었다. 이 BMW 이 새끼들은 M 만들 때 쏘는 새끼가 세팅했나 보다. 왜? 쏘는 놈들이 필요한 정보를 딱 앞창문에 띄워주는 거야. 근데 AMG나 RS는 속도계가 더 먼저 나와요. 우선으로. 아니 쏘고 이미 과속인데 씨발 속도계 나오면 뭐 할 거야? 이미 과속인데 200으로 과속 딱지 끊기나 180으로 끊기나 똑같지. 근데 속도계를 뭐하러 보여줘? 더 중요한 걸 보여줘야지. 달리는 데 있어서만큼은 BMW가 훨씬 더 진심이다라는 거죠. 세팅을 그 엔진만 봐도 그렇잖아. 이거 대한민국에서 이거 엔진 특성 이렇게 비교해주는 유튜버 봤어? 다 뭐 알아야 지들이 설명을 하지. 이 차를 타고 쏴봤어야 알지. 안 썼는데 나처럼 뭐 존나 쏘고 이래야 아는 거지. 이거 안 써본 새끼들은 몰라. 이거 쏴본 놈들이나 아는 거지. 나는 뭐 그냥 응? 이제 알았지. 다 알겠지. 그럼 가면 이제 어떻게 뭐 스타벅스 들어오는 거지. 남자는 M이요. 무조건 M을 타보고 나서 차를 논해야지. 남자는 M이니까 내가 네 M이다. 그죠? 자리로 가겠습니다.